코로나19와 관련돼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확진 양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격적인 아이들 등교가 시작이 된 국면과 맞물리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였어요. 수도권 깜깜이 감염, 전국 확산 우려. 먼저 특히 제주 단체 여행 확진 사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 경기 안양과 군포 지역의 교회 12곳이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인원수는 12곳 교회를 합친 것만큼 그리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25명, 결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해당 교회의 목사와 신도 등 합쳐 25명이 함께 연합으로 제주도를 방문했어요. 서귀포시 아인스 호텔에 숙박을 했고 관광지 15곳을 방문을 했고 여행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9명이 주말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포 은혜 신일교회 목사 부부, 안양 일신비전교회 목사, 초등생 손자와 손녀 2명, 2학년과 6학년, 주말 사이에만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해당 교회 3곳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현재 내려졌고요. 확진자가 나온 양지 초등학교는 전격 등교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여행을 갔었던 25명 중에 주말에서 9명이 나왔으니까 25명 중에 나머지 또 확진이 될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이대역 인근의 아나운서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아나 뉴스 클래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명이 추가 확진을 했는데 특히 이 이대 부분은요. 제가 윤태곤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의 대학을 나와서 잘 알지만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가 맞물려져 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대학생들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이대 근처의 학원이라고 하지만 이 부근의 대학생들이 함께 그 부근에 있는 아나운서 학원을 수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재 3명이 확진이지만 더 얼마든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려가 되는 건 변한봉 변호사님, 특히 네. 그 제주여행, 네. 집단 제주여행 25명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마스크를 쓰고 관광지를 갔습니다만 벌써 주말 사이에 9명이 나왔잖아요. 이 시국에 왜 돌아다니냐고 비판을 할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엊그제도 이제 감염병 전문의와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이 돼서 여기 대해서 충분한 대응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코로나에서 완전히 종식됐다, 해방됐다라고 선언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됐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감염 수칙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각별의 생활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10명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청정지역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언제든 이렇게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교는 지금 등교가 중지가 됐잖아요. 이 건과 맞물려서. 두 번째 우려되는 사례가 이제 윤태곤 실장님도 그 부근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은 학원이라든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또 저런 학원, 특수한 학원이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학원. 저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앞에서 이제 자취 생활이라든지 하면서 학원 다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대면적으로 언택을 하기가 어려운 학원일 것도 아나운서 학원이기 때문에 특성상 뭐 마스크 끼고 수업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런 분들한테 뭐 하지 마라 하기도 어렵고 변환봉 변호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차, 7차 이렇게 감염되면은 네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된 거지라고 물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 당국,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수도권에 국한해가지고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2, 3주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또 지역에 가보면요. 지역은 확실히 수도권보다 청정해요. 제 호남 같은 데 가보면은 광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환자가 30명이 나왔는데 누적해서 현재 자가격리나 병원에 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퍼뜨린다. 이게 박정하 선배도 이제 제주 정부지사 출신이시죠. 예. 이게 관광을 가서 제주에서 이 감염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밑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가서 스스로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참 이제 어렵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호남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는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제가 공직자 그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고 실제로 그 영남 지역에서도 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되게 안전지대라고 해요. 예. 자, 이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울먹이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끝난 게 아니다. 특히 제주 여행 같은 부분, 그리고 우리 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아나운서 학원 같은 부분, 개인이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중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이런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금껏 이렇게 통제될 수 있었던 주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은경 본부장님의 인품 때문이 아니었을까. 울컥하네요. 네. 많이 힘드시긴 제가 힘든 게 아니고, 네. 정경 본부장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갑 교수와 정은경 본부장이 인연이 있죠? 네, 맞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때도 이제 메르스를 이제 통제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같은 일을 했던 인연이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하셨듯이 이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불확실성에 지금 국면으로 넘어가고 누가 퍼뜨린지 모르는 그에 대해서 공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극심한 시기인데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차분할 수 있었던 것이 정경 이제 본부장께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때 그 진실성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본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영상통화로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 삶을 한두 달이 아니고 2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메르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이 부분을 아시다 보니까 울컥한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예.